여성을 위한 데일 카네기 1장 젊고 건강하고 유쾌하게 살자. 네 번째, 사소한 일로 인하여 걱정하지 말자. 모닥불과 라디에이터, 키플링의 법정 스캔들, 콜로라도의 거목. 이미 일어난 일은 되돌릴 수 없다. 엎질러진 우유 때문에 울지 마라. 실패를 딛고 일어서라. 네 번째, 사소한 일로 인하여 걱정하지 말자. 모닥불과 라디에이터. 법률이란 자질구레한 일 따위를 위해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라는 말이 있다. 마음의 평안을 얻고 싶다면 사소한 일에 마음을 졸이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사소한 일 따위에 얽매이고 싶지 않다면 사고의 관점을 바꿀 필요가 있다. 같은 일이라도 좀 더 긍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보면 모든 문제가 자연스레 해결될 것이다. 작가인 호모 크로이는 일전에 내게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그가 뉴욕 아파트에서 집필에 몰두할 당시 방 안 라디에이터에서 온종일 시끄러운 소리가 들려왔다. 수증기가 칙칙 품어져 나오는 소리는 여간 거슬리는 게 아니었다. 그중 친구들과 캠핑을 갔는데 모닥불이 타오르면서 탁탁 하는 소리를 내더군. 그때 갑자기 그 소리가 아파트 라디에이터의 소음과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었지. 모닥불 소리는 이렇게 멋있는데 라디에이터 소리는 왜 그렇게 짜증날까? 그날 난 집에 돌아와서 라디에이터 소리가 장작 타는 소리처럼 멋지구나. 이제 너는 신경 쓰지 말고 잠이나 푹 자자 라고 생각했다네. 며칠 동안은 여전히 신경 쓰였지만 곧 아무렇지 않게 되었지. 다른 사소한 근심 걱정도 마찬가지야. 싫어하는 일에 지나치게 신경을 쓰기 때문에 더욱 심각하게 느껴질 뿐이지. 작가 앙드레 모루아는 잡지에 다음과 같은 글을 발표했다. 인간의 삶은 고작해야 몇십 년밖에 되지 않는다. 그런데 그 귀중한 시간을 쓸데없는 고민으로 흘려보내다니 이 얼마나 무가치한가. 우리는 더 중요한 행위, 온대한 사상, 순수한 감정, 숭고한 업적을 위해 유일한 삶을 바쳐야 한다. 영국 정치가 디즈레드 일리는 이렇게 말했다. 인생은 짬나니 어찌 쓸데없는 일까지 신경을 쓰겠는가. 키플링의 법정 스캔들. 미국 버몬트 출신의 여성과 결혼한 키플링은 그곳에 근사한 집을 짓고 여생을 보낼 작정이었다. 처남인 비티는 곧 키플링의 좋은 친구가 되었고 둘은 함께 일하고 놀고 산책하며 유쾌한 시간을 보냈다. 키플링은 처남에게서 땅을 구입했는데 대지는 키플링이 소유하되 매년 그 땅에서 나는 건초는 처남이 베어가도 좋다고 합의했다. 그러던 어느 날 키플링이 말도 없이 건초지를 화운으로 바꿔버리자 처남은 펄펄 뛰며 화를 냈다. 둘은 한 채 양보도 없이 치열한 말싸움을 벌였다. 일순간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면서 전쟁의 서막이 올랐다. 며칠 후 자전거를 타고 가던 키플링은 갑자기 튀어나온 처남의 마차 때문에 길가에 나뒹굴고 말았다. 이에 분노를 참지 못하고 이성을 잃은 키플링은 비티를 감옥에 쳐놓고야 말겠다고 소리쳤다. 곧 세간을 떠들썩하게 만든 재판이 시작되었다. 버몬트의 작은 마을에는 사건을 취재하러 온 기자들로 북새통을 이뤘다. 전국을 뒤흔든 이 사건은 결국 키플링 부부가 미국을 떠나는 것으로 마무리 지어졌다. 이 비극의 시작은 한낱 건초더미였을 뿐이다. 2400년 전 아테네 정치가인 페리클레스는 일어나라. 우리는 사소한 일에 너무 많은 시간을 낭비하고 있다. 라고 말했다. 콜로라도의 거목. 콜로라도 주 산림에는 거대한 나무 잔해가 남아있다. 식물학자들은 그 나무가 400년쯤 되었을 거라고 추정한다. 콜럼버스가 산살바도르에 상륙했을 때 작은 모묘기였을 그 나무는 신교도들이 플리머스에 닿았을 무렵엔 이미 크게 자라 있었다. 기나긴 시간 동안 나무는 14번이나 벼락을 맞고 수많은 폭풍우를 겪으면서도 굳건히 자리를 지켰다. 하지만 결국 나무는 쓰러지고 말았다. 바로 보잘것없는 곤충 때문이었다. 자그마한 딱정벌레가 껍질부터 기둥속까지 파먹기 시작한 것이었다. 수백 년간 어떤 시련에도 끄덕 없었던 나무는 마침내 딱정벌레의 공격에 힘없이 무너지고 말았다. 이 나무가 우리와 닮지 않았는가. 온갖 폭풍과 벼락에도 강인하게 버티다가 오히려 마음속 작은 번뇌에 흔들리고 마는 것. 바로 우리네 인생이 아닌가. 한 번은 몇몇 친구들과 함께 와이오밍주의 티턴 국립공원에 들른 적이 있었다. 당시 우리는 국립공원 내에 록펠러 저택을 방문할 예정이었는데 길을 잘못 드는 바람에 1시간이나 늦게 도착하고 말았다. 이 때문에 열쇠를 갖고 있던 세이프레드 씨는 무덥고 벌레가 우글우글한 숲속에서 1시간이나 서 있어 했다. 하지만 그는 전혀 화를 내거나 짜증내는 기색 없이 포플러 풀피리를 불며 여유를 즐기고 있었다. 그는 사소한 일 따위에는 개의치 않는 대범한 사람이었던 것이다. 이미 일어난 일은 되돌릴 수 없다.
이 글을 쓰면서 문득 창밖을 내다보았을 때 정원에 놓인 공룡 발자국 화석이 눈에 들어왔다. 예전에 예일 대학에서 구입해온 이 유물은 1억 8천만 년 전에 남겨진 흔적이라고 했다. 이렇듯 이미 지나간 흔적은 결코 바꿀 수가 없다. 사람들은 과거 일 때문에 골머리를 썩이곤 하지만 바로 3분 전에 일어난 사소한 일이라도 한 번 일어난 것은 다시 되돌릴 수가 없다. 예전에 난 약 30여만 명의 회원을 거느리면서도 전혀 남는 게 없었다. 당시 대규모 성인교육 세미나를 개설하고 각 도시에 지부를 설치하면서 막대한 광고비를 투자했다. 하지만 강의에만 집중했던 나는 미처 재정 문제까지 신경 쓸 겨를이 없었다. 심지어 그 흔한 격리 하나 고용할 정신적 여유가 없었다. 그렇게 1년이 흘러간 뒤 수익금을 결산하면서 난 큰 충격에 빠졌다. 전혀 수익이 나질 않았던 것이다. 그때 나는 다음에 2가지 조치를 취했어야 했다. 첫째, 카버가 그랬던 것처럼 실패의 대수를 완전히 잊는다. 카버 교수는 누군가가 당신 파산한 걸 아시오? 평생 모은 재산이 은행에 압류당했다오 라고 말하자 좀 전에 들었소 라고 대답하고 강의를 하러 갔다고 한다. 그는 과거의 실패 따위는 마음에 두지 않았고 이후로도 다시 입에 올리지 않았다. 둘째, 잘못의 원인을 분석하고 교훈을 얻어낸다. 하지만 난 그렇게 행동하지 못했고 온종일 근심 걱정에 시달리기 시작했다. 어쩌다 그렇게 됐을까? 왜 수익이 나지 않은 걸까? 도대체 이유는 뭘까? 밥도 못 먹고 잠도 못 자며 끙끙 앓았던 나는 몸무게도 줄고 체력도 많이 상해버렸다. 실패해서 아무런 교훈도 얻지 못한 채 근심에 덫에 얽혀 같은 실수를 반복했던 것이다. 이미 지나간 일을 가치 있게 만드는 방법은 단 하나뿐이다. 과거의 잘못을 냉정히 분석하여 교훈을 얻은 뒤 완전히 잊어버리는 것이다.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것보다 몸소 깨닫는 게 훨씬 어렵다는 점을 깨달은 나는 그제야 새롭게 다시 시작할 수 있었다. 엎질러진 우유 때문에 울지 마라. 앨런 손더스 씨는 유생학 교수 폴 브랜드와인 박사에게 평생 잊지 못할 소중한 교훈을 얻었다. 전 10대 때부터 걱정이 많았어요. 실수를 하고 나면 온갖 자책감에 휩싸였지요. 매번 시험이 끝나고 나면 불안감에 손톱을 물어뜯으며 잠도 제대로 못 잤어요. 이미 끝난 일에 대해서도 그때 이렇게 하면 더 좋지 않았을까라고 줄곧 후회하기 일쑤였고요. 하루는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우유 한 병을 들고 오셨어요. 저걸 왜 들고 오셨을까? 곰이라던 찰나 갑자기 선생님이 우유를 개수대에 쏟아부으며 소리치셨어요. 엎질러진 우유 때문에 울지 마라. 선생님은 학생들을 개수대 근처로 모이게 하시더니 똑똑히 보렴. 이 장면을 분명히 기억해둬. 우유는 이미 없어졌단다. 개수대로 흘러들어간 우유는 다시는 되돌아올 수 없어. 만약 주의를 기울였다면 우유는 쏟아지지 않았겠지. 하지만 이미 늦어버렸다면 그냥 깨끗이 잊고 다른 일에 집중하거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은 제 뇌리 속에 깊이 남았어요. 고등학교에서 배웠던 그 어떤 과목보다 큰 교훈을 얻었지요. 선생님은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충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것. 하지만 일단 우유가 쏟아진 다음에는 완전히 잊어버려야 한다는 지혜를 깨닫게 해주셨어요. 이런 진리를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고 말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른다. 물론 나도 수없이 들은 바 있다. 하지만 조상 대대로 축적해온 이 지혜를 실제로 체득하고 있는 사람은 극히 드물다. 근심을 덜고자 책을 읽는 독자에게 이미 엎질러진 우유 때문에 울지 마라는 조언만큼 심오한 지혜가 어디 있겠는가. 만약 스스로가 충분히 실천하고 있다면 이 책을 읽으며 시간을 낭비할 필요가 없다. 사실 격언대로만 살아간다면 모두가 완벽한 삶을 살 수 있으리라. 하지만 아는 것과 실천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이다. 이 책의 목적은 새로운 지식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진리를 일깨우고 그것을 실제로 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있다. 실패를 딛고 일어서라. 한때 야구 명장으로 이름을 날렸던 마이크의 생일 파티에서 예전에 야구 시합에서 졌을 때는 견디기 힘들지 않았느냐고 물어보았다. 그랬지. 젊었을 때는 줄곧 그랬다네. 하지만 그렇게 혈기왕성했던 시절은 다 지나갔지. 이후엔 그런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걸 깨달았다네. 이미 흘러가버린 물은 돌멩이를 굴릴 수 없는 법이야. 지난 일은 후회봤자 빨리 늙거나 위궤양만 심해질 뿐이지. 마이크가 책을 즐겨 읽는 사람은 아니었지만 그럼에도 그는 무의식 중에 셰익스피어의 철학을 꿰뚫고 있는 셈이었다. 현명한 사람은 지나간 일을 마음속에 담아두지 않는다. 오히려 적극적으로 근심을 떨치려 노력하며 옳다. 난 일전에 교도소를 방문한 적이 있는데 그곳 죄수들이 일반인과 마찬가지로 유쾌하게 살아가는 것을 보고 심한 충격을 받았었다. 루이스 교도소장에게 그 연유를 묻자 그는 이렇게 대답했다. 처음 들어온 죄수는 온갖 괴로움과 고통에 시달립니다. 하지만 몇 달 지나면 점차 이곳 생활에 안정을 찾고 삶을 즐길 줄 알게 됩니다. 일례로 한때 정원사였던 죄수는 감옥 안에서 각종 꽃나무를 기르며 노래를 흥얼거리곤 합니다. 눈물을 흘려봤자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뭐하러 눈물을 낭비하겠는가. 인간은 불완전한 존재이며 누구나 잘못을 저지를 수밖에 없다. 나폴레옹조차 전투의 3분의 1가량은 패배했는데
우리의 성공률이 나폴레옹보다 더 나으리라는 보장이 어디 있는가. 아무리 눈물을 흘리며 울부짖어도 흘러간 과거는 되돌릴 수 없는 법이다.